정치권에서는요, 매일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제보와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던 그 12월 3일 당시 2일차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역시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이 주장을 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국회 로텐도홀에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일 새벽 1시쯤에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계엄령 그 당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또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이 지방에 주둔하는 공수여단의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7공수여단과 제13공수여단 각각 경기도 증평과 익산에 있는 공수여단입니다. 이 부대들에게 6시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12월 4일 6시에 출동 대기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합참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지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지시가 내려갈 때는 특전사령관을 내려가기도 하지만 바로 7공수여단장하고 13공수여단장에게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특전사령관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합참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투입되는 부대로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간 것이죠. 그것이 이 수도권에 있는 1공수, 3공수, 9공수만이 아닌 7공수, 13공수까지 추가로 증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틀에 걸쳐서 쿠데타는 계속 진행되었다. 혹은 윤석열이 그날 저녁 합참지휘통제실 계엄사령부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말 했다지 않습니까? 계엄 한 번 더 하지. 그런 것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쿠데타다, 내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짚어보면 4일 새벽 4시 4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결정됐는데 그 무렵에도 제2 계엄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시 2분에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수용을 하고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한 3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번 기회를 더 엿봤던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해제 결의안,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무시하면서 또다시 내란을 이어가려고 했다. 혹은 제2 군사 반란을 획책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즉 윤석열은 쿠데타를 2번 한 것이다. 한 번도 실패했고 그러나 두 번째도 성공하지는 못했죠. 예. 궁금한 게 전북과 충북 그러니까 수도권 이남에 있는 공수 부대까지 파견 준비를 시킬 만한 그러니까 규모를 더 늘리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현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중과 부적이다. 수가 적어서 졌다. 내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방법은 수를 더 늘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특전사를 더 많이 투입해서 반드시 한 번 더 공격할 기회를 갖자 이런 것인데 사실 그때 1시 2분에 이제 해제안이 결의가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특전사령관은 뭐 1시 한 10분 정도 지나서 뭐 부대를 빼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국회 옆에 구공수 여단 버스 몇 대 와 있어서 그때도 여전히 작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다시 더 추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그냥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만을 받아서 지시를 또 내린 거라서 합참 패싱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 합참 패싱 정도가 아니라 합참을 거의 짓밟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육군 총장이 계엄 사령관으로서 국내의 계엄을 담당하면 합참의장은 북한에 대해서 억제하는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시켰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작 또다시 무력을 투입하면서 전체 전황을 관리하고 혹시 모를 북한에 이러한 그 기습적인 어떤 도발이 있으면 대비해야 될 합참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점은 정말 불법적이고 내란의 내란이 반복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합참의장은 스스로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확실하게 군령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차관은 국방차관은 직무 대리를 한다고 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합참의장을 지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의 유고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는 합참의장이 책임지고 군을 통제하면서 휴전선 전체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주장을 하셨던 이 내용과 별개로요. 박 의원님이 최소 올 3월부터 계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 근거는 뭔지 끝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첩사령부가 올 3월 달에 있었던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사실상의 그 계엄을 주도하는 자체의 도상훈련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3월 언저리에 김영현 당시 경호처장에 불과한 사람이 차관 끝도 안 되는 사람이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리고 특전사령관을 자신의 관저에 장관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불러가지고 내란 예비무에 가까운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를 데리고 과천에 있는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유사시 군 방첩기관과 그리고 경찰의 그 수사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그것이 6월 달에는 협약 문서로 나왔습니다. 그 협약 문서에는 합동수사본부의 설치 시에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관, 차량 등의 지원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을 협약함으로써 사실상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로 전환될 때 국가수사본부가 그 예하로 들어가서 별도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 분담을 3월부터 준비했었다고 하는 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최소 3월부터 구체적으로 쿠데타가 진행되었다, 준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 정말 최소 봄부터 준비가 된 것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든 잘 밝혀져야 할 것으로 당연합니다. 보입니다. 예, 계속 대통령이 스스로 일으키는 쿠데타가 어떻게 우발적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짧게 연결해서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